XSFM입니다. PODERA 가족들도 좋지만 이젠 당신도 챙겨 드세요. 귀하다고 꼭 비쌀 필요는 없으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심봤다. 산양산삼 산엔삼. 익명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온 사연입니까? 아니면은 들어와서 보내신 겁니까? 유형 그리고 XSFM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구 깨시민 사연을 듣고 556회 정은경 씨의 사연이죠. 추경호 사무실 앞에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던 그 칠곡 민주할 매체. 맞습니다. 저희 인스타에 사진이 올라가 있어요. 칠곡 민주할 매체는. 서결이도 해체될 때가 다 되는 듯하니 아니 서결이를 해체한다는 건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를 해체했습니다. 참치 해체쇼처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거는 예전에 저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 쳐들어가가지고 한 짓이고요. 굳이 사람을 해체하는 건. 지금까지 저에게 있던 일들을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거주하는 공부노동자입니다. 작년 12월 말 한 달은 바짝 준비를 해야 할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그 전에 좀 놀 생각으로 11월 말 한국에 잠깐 입국했었습니다. 뭐 논문입니까? 세미나입니까? 간 김에 주말 탄핵 집회에 참석을 했고 제 옆을 스쳐 지나가는 이재명 대표와 여러 민주당 국회의원을 보며 우아우아하며 신기해했습니다. 출국 전날 저녁 중동에 돈 벌러 간 그분의 유튜브를 들으며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녁 유산소의 친구죠. 네. 1시간쯤 걸었는데 계엄령이 내렸답니다. 계엄이라는 걸 겪어본 적은 없지만 12월 3일 얘기군요. 예? 출국 전날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상아 씨는 왜 12월 4일 날 출국을 하려고 했는데 그죠? 12월 3일 날 터졌군요. 네. 지난주에 사연을 보내줬던 조상아 씨는 12월 4일에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돌아오기로 돼 있었는데 들어오려고. 그랬던 거였잖아. 아하. 계엄이라는 걸 겪어본 적은 없지만 무서운 것인 것 같으니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밤새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그때 국회로 달려가 주신 수많은 시민들 덕분에 계엄이 빠르게 해제가 됐고 다음날 아침 일찍 무사히 출국했습니다. 나중에 알기로는 전국민 출국 금지령까지 내릴 예정이었다고 하더군요. 계엄이 성공했다면 아마도 제가 집회에서 봤던 그 국회의원들은 여러 가지 만들어진 이유로 다신 볼 수 없게 되었겠죠. 저는 그날을 생각하면 제가 왜 이불 속에서 떨기만 하고 국회로 달려가지 못했나 너무 부끄럽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뒤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뒷골 땡기는 뉴스들에 분개하며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일도 많은데 내란성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어금니가 흔들흔들했습니다. 저는 좀 제가 단단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다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이렇게 네, 소화가 되고 밥이 제가 넘어가고. 웬만하면 소화불량이 잘 안 네. 오는데 지금 확실히 느낀 게 되게 많은 한국 국민들 제외 국민들이 지금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건강 챙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석방되고 난 다음에 뉴스를 제 주변에서 못 봤는데 그래도 저는 이틀 만에 다시 봤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사람들이 와 속 좋다 이랬는데 아이고 예 공감합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었고 공수처가 윤가를 체포하러 간다는 기분 뉴스와 함께 기분 좋은 뉴스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도착해보니 윤가는 여전히 한남동에 있더군요. 분했습니다. 바로 한남동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쌓인 화를 마구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온라인에서 중국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야 또 역사의 증인이 한 분. 자 지금 저희 스튜디오 모니터에서는 건조가 관련 기사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저게 또 청취자야. 검정색 옷을 입고 다녀와야 할 곳이 있어 제가 가진 유일한 검정색 옷인 학교 패딩을 입고 나갔다 왔는데 제 패딩이 누군가에게 찍혀서 중국대학교 중국인이라며 떠돌고 있더군요. 여러분 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민전이 엄청 씹었던 그 기사잖아요. 이게 사실 이미 팩트체크가 절반 정도 돼 있던 네. 거였어요. 저거 대학교 과잠 같은 네. 거다라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걸 입으신 분의 국적은 알려지지 않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요파시 익스클루시브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걸리지? 난 신기해 죽겠어요. 세상에. 그 패딩을 입고 나가기 전 요즘 혐중이 너무 심하니 혹시나 모를 일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마음에 패딩 앞쪽에 붙여있던 한자로 적힌 학교 이름 와펜을 떼어버리고 팔뚝에 붙은 티가 좀 덜 나는 와펜은 그냥 뒀는데 그게 딱 찍혔습니다. 근데 요즘에 대학교 과잠 보면 그렇게 다 한문을 쓰고 있던데요. 오히려 더 한국 애들도. 그니까 말이야. 네.
와펜을 떼내면서도 지금 오마이뉴스의 그 팩트체크 결과가 있네요. 사진만으로는 해당 옷을 입은 여성이 아니구나. 성별이나 국적, 집회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저희가 확인해드립니다. 네,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고요. 익명입니다. 익명. 칭화대. 아니다. 오. 근데 이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뭐 좋은 대학 다니는 게 흉은 아니잖아. 네. 근데 저 동그란 와펜 사진은 우리 집에 꽃밥상, 야근밥상 모양인데? 저 중국의 그 대학교 로고가 좀 정겨운 디자인이긴 한 것 같아. 자, 어디 보자. 저 소림사에 있는 그런. 북경에 있어요. 네. 와펜을 떼내면서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하게 만드는 거지 같은 들이 있었습니다. 그니까요. 미친 겨울을 보냈어요, 우리는. 와, 칭화대가 엄청난 대학이라는 것을 그 양반들은 알까요? 모르지. 서울대가 명함도 못 내미는데. 네. 네. 야, 정말 파시즘의 겨울을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 덕분에. 너무 빡쳤습니다. 하지만 개빡침은 집순이를 미친 듯이 매일매일 시위에 참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2탕도 뛰었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진 저는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헛소리를 하는 극우 영감쟁이를 더 큰 소리로 아닥시켜버리기도 했습니다. 요즘 그걸로 장사 잘 되는 유튜버 계시던데. 그 극우 유튜버한테 가서 욕하는 걸로. 나 잘할 것 같아. 그분 돈 벌어가지고 되게 큰 스피커를 사줬더라고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제 남친은 제 패딩이 찍힌 사진이 온라인에서 떠돌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 빡쳐서 알아누웠습니다. 아니, 알아놓으면 어떻게 같이 나가서 싸워야지. 아니, 이 남친분은 다른 장점이 있겠죠. 네. 병약한 대신에. 핫팩 데워놓고 잘 갔다 와 자기야 이러면서. 그래도 진심이네요. 네, 네. 좋은 남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진을 이용해서 내란을 선동하는 김민전 의원이 같은 동네 주민이라 빡침이 더 컸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김민전 의원한테 가서 따지셔야 되는 민원입니다.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힘들어합니다. 내공이 약한 자입니다. 이 험한 세상 어찌 살아남으려고. 잘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네. 설 연휴에는 대구에 갔습니다. 논란의 동상 앞에서 그 박정희라고 홍준표 닮은. 써있는 홍준표상이요. 네. 그 홍준표상의 진정한 의미를 이번 주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가지만 대구역 앞에 내가 있는 셈 치자 하는 것이다. 홍준표 이사 갔죠. 논란의 동상 앞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빳빳하게 들어올리고 사진을 찍어 소셜에 올리는 것으로 제가 돌아왔음을 주변에 알렸습니다. 대구뿐이군요. 네. 완전히 다 대구의 중국 그러니까 유학생의. 대구에서 유학 간 네. 공부 잘하는 대구 시민을 지금 중국 사람, 그러니까 파시즘으로 몰이한 거예요, 지금. 정치 얘기는 저희 집에서 금지입니다. 저와 아버지는 뉴스는 절대로 같이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핸드폰을 검열해본 결과 그 성향 할배들이 모인 단톡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바뀐 게 없는 걸로 추정됩니다. 인심 쓰는 척하며 아버지 폰으로 음악을 마음껏 듣게 해드린다 하니 무지 좋아하셨습니다. 유튜브 뮤직을 제 아이디로 연결해드렸습니다. 이거 뭔지 알죠? 네. 여러분 참고하세요.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그냥 다 탈퇴하고 차단했어요. 우리 아버지 핸드폰 너무 청정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모를 겁니다. 할배들이 카톡으로 보낸 헛소리 극우 유튜브를 아버지가 열어보면 제 유튜브 계정에 시청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 기록으로 열심히 비추를 누르고 신고를 넣고 있는 것은 더더욱 모르겠죠. 비판하는 댓글도 열심히 달고 있는데 재미가 쏠쏠합니다. 논문 쓰느라 쌓이는 스트레스 푸는데 딱입니다. 제 목표는 극우 유튜버가 제 아이디를 차단해서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날 어느 아이돌과 우연히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꽤나 유명하다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그룹이더군요. 남친은 유형 음악방송에서 들어본 적이 있다 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영감이라고 부르는 남친이 아는 아이돌을 저는 모르고 있다니 분했습니다. 궁금하네요. 베이징 아이돌 쳐봐야지 나중에. 그러게. 그러면 금방 나오긴 나오겠다. 네. 네. 요즘 중국에 공연을 가는 아이돌이 누구 있었을까요? 거봐요. 내공이 약한 남친이 장점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음악방송 필기에 가며 꼼꼼하게 들어야겠어요. 그날 김포발 베이징행 비행기 승객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 팬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여기선 하지 않겠습니다. 목련꽃이 필 때쯤 좋은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어금니 붙들고 존버할 겁니다. 네. 그 전에 보내주셨던 사연인 네. 거죠. 그리고 오늘의 김 진짜 맛있어요. 설 선물용으로 구입했는데 가족들도 맛있다고 너무 좋아했고 중국인 친구, 말레이시아 친구 모두 좋아했습니다. 좋은 물건 많이 입고 해주세요. 한국 내수 살리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정말 고마운 게 해외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앞으로 아주 긴 기간 동안 원화는 지금이 제일 쌉니다. 네, 많이 오세요.
한국 물건 지금 사세요. 그리고 이 내수 살리는데 가장 소프트 파워는 한국의 케이팝 아닙니까? 네. 물론 그렇고. 그리고 그 중국의 시장이 얼마나 큰데. 아, 그죠. 그 아이돌들 피지컬 앨범 네.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한국에 있는 걸 사시는 게 제일 쌉니다. 그러니까 그 굳이 특정 포카를 원해서 여러 개를 사시는 그런 네. 분들이 아닌 이상 그런 분들은 어차피 목돈 들고 쓰시는 거니까.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말했던 말을 연결하면서 주갤러 여러분, 달러는 지금이 제일 셉니다. 점점 더 약해질 겁니다. 당장 탄핵을 못 할 거거든요, 미국은. 아, 근데 이 곳곳에 진짜 암약해 있는 이 그 알실 혹은 요파시 청취자를 알겠다라는 게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탄핵 직전에 왜 시민 총파업 그래서 되게 큰 집회 한번 열었었잖아요. 네. 그날 가고 제가 서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예. 가면 서명할 거 많으니까. 근데 누가 어떤 분이 갑자기 오시더니 농축산인이신가요? 이러면서 그 서명한 그 이름을 보고 알아보시더라고요. 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착하게 살아야겠다. 예. 네. 곳곳에 다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이 공부 노동자분은 지금 익명으로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저 인적 사항은 좀 감춰주는 게 네. 좋을 테니까 익명으로 보내셨지만 제가 이분이 한국 분인 걸 압니다. 네. 우리 공개 방송에 온 적도 있고 아. 공개 방송에 와서 선물도 받아간 사람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때도 이미 중국에 있는 공부 노동자로 자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네. 사실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몇 달 전에 제가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드래곤의 이번 앨범은 지드래곤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왜냐하면 노래를 심각하게 만들지 않았고 네. 그냥 댄스곡을 했거든요. 국가 권력이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농담으로 받아쳤어요, 거의. 이건 이 사람이 진짜 인격적으로 철인에 가까운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에 쫄지 않고 남자친구는 집에서 오도로도 떨고 있는데 당사자는 저렇게 자기를 막 기꺼이 드러내면서 뛰어다녔으니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집권 여당이 파시즘의 광풍에 네. 얼어 죽어라라고 밀어붙인 거예요, 이분을. 그러니까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남친이 알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럴 만도 해요. 뭐 저 같은 그렇게 열동률도 없는 칼럼 쓰는데 우리 딸이 조금 겁난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본인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으셔야 네. 됩니다. 네, 멋지십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 좀비 할아버지, 국어 할아버지한테 막 중국어로 야단 좀 쳐주시지. 그러게 말이야. 그랬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맞아요. 예, 그리고 딱 내릴 때는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이렇게 한 것만으로.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겠죠. 한국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